자, 추석 명절 다시 돌아왔습니다. 축구 읽어주는 남자들 왔습니다. 저는 이병준 목사. 저는 임일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이제 뭐 오며 가며 귀성귀경길에 이 컨텐츠를 쓰셔도 되고 그쵸. 또 언제 써도 괜찮을까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 네. 아니, 네. 아니, 저도 운전하면서 네. 늘 뭘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축구가 듣고 싶을 때 음. 이제 블루투스로 되니까 예. 음성만 딱 틀어놓고 네네. 그럴 때 쓰면 좋습니다. 네, 뭐 그럴 때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나 명절에 그쵸. 네, 한번 좀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축구 이야기 안에 있는 교회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 그렇죠. 예, 그렇게 벌써 2년 전이에요. 그쵸. 2년 전에 했었죠. 예, 우리 네. 그때 그 교회 이야기, EPL 속에 남아 있는 교회 이야기 해서 그쵸. 한 7팀 정도 소개를 했던 게 있었는데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회수 뭐 500회 이상은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근데 제 기준으로는 좋게 나온 거예요. 저 마음에 자,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이렇게 대한민국 유니폼 조금 지났지만 많이 지났지만 네, 94년 94년 월드. 네, 네. 복강 유니폼이라고 하죠. 그쵸. 네, 그때 유니폼은 아니고요. 네.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그게 위해 뭐라고 만든 해야 되지? 레트로 레트로 뭐 복강. 그죠? 네. 요즘 또 트렌드죠. 네. 어쨌든 네. 한국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저는 하러 나왔어요. 오늘 주제는 기독교와 또 교회와 카톨릭의 그 갈등이 이 축구까지 번졌던 이야기들. 네, 그렇죠.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더비입니다. 올드펌 더비, 셀틱과 레인저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벌. 축구에도 굉장한 라이벌들이 있죠. 그렇죠. 네. 셀틱 레인저스 엄청난 라이벌이죠. 이 세계 7대 예전에 세계 7대 더비인가 했을 때요. 네네. 제 기억에 이 매치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들어갈 만한.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정말 한풀 많이 꺾였지만 네. 우리나라도 한번 소개가 됐었거든요. 수원 삼성과 서울. FC 서울 그렇죠. 슈퍼매치. 슈퍼매치. 예, 그게 들어갔었고 뭐 몇 개 클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때 수원에 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열기를 아시겠네요. 그리고 또 차범근을 좋아해요. 예, 차범근이 또 수원 감독일 때, 그쵸. 레알 수원 들리던 얘기 들리던. 서울 친구들 많이 만났죠. 경기장에서. 예. 네, 그때 열기가 지금 좀 많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지금 뭐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슬프죠. 수원 삼성 강등 위기에 처해져 있는. 수원 FC까지 강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 도시, 축구 수도라는 수원의 팀들이. 수원 삼성이 2부를 간다. 꽤 충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라이벌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라이벌들을 좀 조사를 하셨어요. 네, 나름 조사를 하셨습니다. 셀틱 때 이제 레인저스도 엄청난 라이벌인데 저는 또 엄청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가대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는 새벽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클럽 경기를 못 일어나지.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사우디 뭐 이런 웨일즈 시간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네.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대단하십니다. 봤고 네. 라이벌 한국의 라이벌은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라이벌 한국 축구 지금 사실 정답을 좀 얘기를 하면 정답이요? 정답을 얘기할까요? 네네. 보통 네. 한국 하면 어디가 라이벌이에요? 사람들이 일본이죠. 네. 보통 일본이 라이벌이라 하는데 그걸 정정하러 나왔어요. 일본이 아니다. 일본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의 라이벌이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굉장한 그 댓글로 네. 축구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통계, 네. 데이터. 네, 좋습니다. 네, 소신껏 하셔야 돼요. 네네, 이거 소신껏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 꿀리지 않아요. 뭐냐면 예. 한국이 역대전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승이 42승이에요. 네.
16무 네. 23무 16패예요. 아 42승 42승 23무 16패. 와. 한일전이. 압도적이네요. 우리나라. 그러면 일본 승률이 어떻게 되냐? 네. 19%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만났을 때 이길 확률이 20%가 안 돼요. 아. 5번에서 한 번 이길까 말까. 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라이벌이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건 뭐 옛날 데이터가 많고 이거 성인 대표팀 네. 기준입니다. 근데 뭐 요즘 일본 너무 잘하지 않냐? 맞는 말이긴 한데 최근에 한국의 스타 누굽니까? 손흥민, 김민재, 네, 이강인. 걔네 셋 데리고 만난 적이 없어요 일본을. 그러니까 11대 11 야 한번 제대로 하자 이게 없었다고. 그렇게 해서 일본 승률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있던 경기 손흥민이 이겼죠. 그러니까 아직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매운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한일전은 또 한국이 왜 계속 우세하냐? 이 정서적인 것도 있거든요. 우리 뭐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엔 라이벌이 아니다. 왜냐면 승률이 일본 승률이 19%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네. 축구 전문가 이밀균이 생각하는 네. 대한민국 축구의 라이벌은? 대한민국 축구의 라이벌은 예. 아시아에서 예. 이란입니다. 이란 얘를 잘해. 아 맞아요. 이란 심지어 우리가 좀 밀려요. 우리가 열세죠. 네. 이란 전적은 10승 10무 13패예요. 네. 오히려 패가 많죠. 그리고 그 지옥의 원정이라 하죠. 네.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 득점이 네. 36득점이고 네. 이란 득점이 34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는 3패 많은데 또 득점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호각지세. 완전 라이벌이다. 그러면 일본의 라이벌은 어디냐? 네. 일본의 라이벌 어디야요? 중국입니다. 아 이거 괜찮나? 본인도 무리수를 이거 괜찮나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일본 중국 전적이요. 네. 일본이 지고 있어요. 일본이 중국 전적이 7승 3무 11패예요. 일본이 더 많이 졌어요. 네네. 그건 좀 새로운 사실이네요. 좀 비슷하죠? 네네네. 이게 라이벌이죠. 그럼 중국도 근데 여기서 한국 라이벌이 안 돼요. 네. 공안증이 왜 생겼어요? 중국이 거의 못 이겼죠. 그쵸. 저희는 네. 36전에서 네. 현재 중국한테 2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승률로 따지면 네. 5%? 네. 네, 뭐 이 중국이 이길 확률이 그쵸. 우리가 질 확률이 네. 거의 5%. 그런데 이제 공안증은 있는데 중국에 공일증은 없어요. 그냥 맞아요. 해볼만 하거든. 맞아. 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자, 개인 사견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쵸. 네. 저는 데이터 측면에서는 네. 라이벌이 아니다. 네. 다만 요즘 일본이 진짜 잘해요. 네. 요즘 최근에 아시죠? 네. 독일 뭐 패고 다니고 네. 튀르키예도 네. 그 튀르키예가 약한 팀이 아니에요 사실. 네. 유럽에 있어서 그런 거지 네. 이제 강한 팀이거든요. 아무튼 요즘 일본 잘 나가는 건 맞는데 또 우리가 꿀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네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 자 주일 날마다 네. 유아유치 예배 끝나고 우리 이밀견 형제님 찾아가서 난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축구 얘기들 이게 또 하나의 교제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올 거면 데이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예. 한마디만 더. 네네네. 일본이 A급이 많아요 진짜. 예. 일본은 심지어 유럽파로 선발 11명 네. 플러스 후보까지도 가능해요. 네, 그렇죠. 한국은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S급이 많습니다. 네. A급은 적지만 S급이 많아요. 손흥민, 이필 말할 거 주장, 없죠. 네. 말할 거 없어요. 득점왕 예. 말할 거 없죠. 김민재, 김민재, 미넨에서 한국까지 메디컬 보내서 모셔가려고 하는 그쵸? 이강인, 이강인, PSG. 네, 근데 맞아요. 일본은 약간 애매한 애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그걸 조직력으로 극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또 한국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쵸. S급이었거든. 그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게 있다면서요. 아, 제 또 좀 길어지는데. 네, 제 짧게. 짧게 하면 제 축덕 일본인 친구가. 친구가 있어요. 형이긴 해요. 네. 그래서 미츠타카 야사루예요. 근데 줄여서 애칭으로 미츠 형이라 하거든요. 예. 미츠 형은 가끔 라인으로 대화를 합니다. 네. 대화를 영어로? 영어로 해요. 오. 근데 내가 일본을 못해가지고 오. 한국에서 만났어요. 한국에서 축구하다 만났고 예. 일본어 강사였어요. 아. 이제 다 지금은 오사카에 계시는데 무튼 엄청난 축덕인데 늘 부러워요. 왜 우리는 애매하지? 왜 우리는 저런 축구 인재를 못 키워내지? 그쵸. 왜 우리는 S급이 안 나오지? 왜 손흥민 같은 선수까지는 안 나오지? 왜 한계가 있지? 왜 김연아를 못... 여튼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런 걸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김민재, 손흥민, 뭐 이강인, 옛날로 따지면 차붐 엄청 S급이 한국은 꼭 특출난 애가 나오는데 일본은 애매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덕담이 왔으니까 덕담으로 주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그러니까 좀 비유하기 쉽게 하자면 네. 그 이게 예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어떤 친구는 한 친구는 이제 특정 과목에서 엄청나게 거의 전국 1등을 달리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과목은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케이스 그런 스타일은 이제 95점 사이를 찍지만 네.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그렇죠. 예. 한계치가 딱 예, 그 모든 과목이 다 골고루 그렇지만 뭐 그런 느낌이다. 뭐 장단점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슈퍼스타라는 게 부러울 수도 있는 건 맞고 예. 우리는 또 거기가 평균 요즘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또 어느 사이트에서는 한일 베스트 11을 만들어 놨었더라고요. 근데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울 점 많아요. 일본 네, 축구에 네. 대해서 진짜. 예. 좋습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요즘에 들리는 뭐 이야기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좀 아쉬움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런 뭔가 자부심 느끼게 하는 얘기들 들으면은 막 오글거리고 이러지만 또 때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맞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찾아볼 수 있는. 이걸 꼭 이제 또 명절에 대입을 해보자면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아쉬움을 발견하기보다는 또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그렇죠. 네,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포장 잘했죠. 영국 가니까 손흥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미토. 네. 여튼. 자, 좋습니다. 자, 축구 얘기 더 하고 싶은. 왜냐면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해도 돼.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얘기들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진짜 축구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같이 또 이게 교제의 장들, 만남의 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펌 더비입니다. 올드펌 더비, 스코틀랜드 하면은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스코틀랜드 하면 솔직히 그냥 셀틱.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스코틀랜드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막 인상 깊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하면 잉글랜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스코틀랜드 하면은 사실 뭐 에든버러 정도? 뭐. 이렇게 막 느낌이 오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던 종교 갈등으로 나눠졌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지리적인 것도 너무 다르고. 예, 지리적인 거랑 언어도 액센트가 완전 다르고.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스코틀랜드 말은 거의 뭐 못 알아듣는다고.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투리가 뭐 그 정도 심하고. 뭐.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카톨릭 안에서 청교도와 카톨릭의 어떤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영국의 그 상황이 축구라는 어떤 그 문화로 번지게 되는. 그렇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팀이 바로 스코틀랜드 두 명문 구단 셀틱과 레인저스입니다. 네. 지금 2023년 9월 3일 기준으로 네. 이 두 팀이 붙은 전적을 볼 텐데요. 169승, 102무,
166패랍니다. 와. 레인저스가 근소하게 앞서 있다고 합니다. 와. 거의 뭐 그냥 쌤쌤이에요. 진짜 반반이네요. 네. 이 정도면 그냥 반반이지. 황금 밸런스. 진짜. 네, 황금 밸런스 패치를 완전히 해놓은 그런. 네, 이거 하니까 또 국대가 생각. 네. 아,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 우리 대표적인 그 나라죠. 거기도 비슷해. 음. 약간 46승 25무 40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대표 전적이랑 굉장히 비슷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정체성들을 축구팀에 대입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두 명문 구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레인저스, 이 팀은 몇 해 전이었죠? 한 몇 해 전 사우디의 이제 알 이티파크 감독으로 간 전설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그렇죠. 이끌었던 팀입니다. 제라다가 여기서 잘했죠. 예, 이 팀에서 잘했어요. 무패 우승을 달렸고 그걸 토대로 EPL의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 갔다가 좀 안 좋게 됐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을 쓰고 지금 사우디로 갔는데 네. 이 레인저스라는 팀은요 잘 나가던 팀이에요. 지금 뭐 리그 우승도 뭐 55회 하고 네, 뭐. 네, 정말 초명문인데 이 팀이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재기하기 전까지 재정 문제로 4부 리그까지 강등됐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강등됐다가 그래서 만약 셀틱에 있는 팬들이 조롱도 많이 했다고 해요. 이제 올드펌 더비 아니다, 우린 더비가 아니다. 너네 내려갔다. 너네 우린 라이벌이 아니다. 이러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건에 성공한 지금 클럽이고 2006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딕 아드보카트 감독 기억나시나요? 알죠. 예,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첫 외국인 감독으로 이 팀에 부임을 해서 이 팀의 지휘를 맡아서 컵대회 포함해서 우승만 5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네. 레인저스 셀틱 잡고 우승 못하면 네. 좀 문제가 있긴 그쵸?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볼 셀틱이라는 팀. 네. 셀틱은 뭐 예, 키. 그쵸. 기성용 선수가 차두리 선수. 그렇죠. 기성용 차두리 기차듀오 해가지고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익숙한 팀이죠. 그렇죠. 기성용이 또 여기서 잘해가지고 좀 이적을 했었죠. 예. EPL로. 그리고 지금은 양현준, 오현규, 권혁규 요 세 명의 선수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셀틱에 가서 지금 뛰고 있는 팀이고 예전부터 동아시아 선수들이 참 많이 뛰었었어요. 얘네 진짜 이상하게 동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네. 엄청 좋아해. 지금도 되게 많은데 지금도 일본 선수들과 우리나라 선수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뭐 7, 8명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주말 리그 톱 자원 3. 네, 3토 다 아시아 선수였습니다. 네. 양현중, 후라시, 마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네, 근데 못하는 선수들 아니에요. 국가대표 다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그렇게도 뛰고 있는 선수고 뭐 예전에 우리가 전설적인 중국의 수비수 두웨이라고 45분 뛰고 방출당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박지성 선수 후보다. 왜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 망언을 했다가 예, 45분 동안에 내리 3골을 먹히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서 방출당한 뭐 그런 흑역사도 있는데 어쨌든 동아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축구를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웨덴의 전설 라르손? 헬링 라르손이 7년간 몸담고 뛰었던 팀입니다. 예, 임대의 전설로 유명하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가운데서 아니 두 팀이 대체 왜 싸우는 거야? 왜 이런 치열한 건가? 왜 그리고 거기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렇죠. 이게 역사와 예.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재밌어요. 사실 유럽 여행을 가서 저는 축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거든. 예, 이게 그냥 그 축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나라와 지역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 축구장이더라고요. 사실 함축되어 있어요. 예. 유럽은 특히 더 그래요. 예, 네.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그 팀에다가 담고 가족의 어떤 가족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튼 셀틱은요 스코틀랜드 유일하게 챔피언스리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 클럽이고 네. 영국의 최초 우승팀이라고 합니다. 야. 영국 그러니까 연방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트래블이 이제 리그, 그다음에 유럽 대항전, 그쵸. 그다음에 컵 대회, 컵대회 국대 그러니까 협회, 축구 그쵸. 협회, 그 나라 축구 협회 컵 대회까지 우승한 걸 트래블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달성한 팀이라고도 하고요. 네. 53회 우승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53회. 예. 53회. 네, 네, 우승. 53. 예. 와. 122시즌 동안 53회. 반띵. 그러니까요. 절반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셀틱보다 더 우승 많이 했습니다. 1부 리그 우승 55회, 그리고 9년 연속 리그 우승, 공식 대회 우승만 177회를 한. 그래서 122시즌 동안 1부 리그 참가해서 기록한 순위를 평균으로 산출해 보면요, 1.97위가 나온대요. 2위가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셀틱과 레인저스로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 못하면 그쵸. 이제 난리 나요. 예. 약간 그거를 좀 깬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퍼거슨이 지금 펩이랑 비교될 때 늘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예. 에버딘 너 란 우승해봤어? 약간 예,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예, 그런 느낌. 네. 자,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올드펌이라는 단어가 기원이 이렇게 분명하진 않은데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1900년대 초반의 해설자들이 네네. 이 두 팀은 마치 굳건하고 오래된 친구 같다라고 이걸 뭐라고 발음해주죠? like two old firm friends. 예, 올드 여기서 old 예. firm friends. 오래되고 굳건한 친구 같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몰랐어요. 초반에 라이벌이 아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약간 친구 같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근데 같아요. 원래 친구끼리 한번 제대로 싸우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1903년, 야 이때 우리나라는 이제 개화하고 막 이럴 텐데 진짜 1903년. 1903년, 1904년 그 시즌에 네, 시즌이 있어요? 예, 스코티시 컵 결승전을 앞두고 잡지에 실린 그 풍자 만화에서 네. 두 팀의 만남을 상업적 이익을 강조한 뭐라고 읽어주죠? Patronize the old firm Ranger Celtic Ltd. 네. 예, 이렇게 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뭐 잠시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적힌 샌드위치 보드를 들고 있는 두 노인을 묘사를 했는데 이것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좀 앞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전자의 가설이 더 뭐 유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셀틱은요, 가톨릭의 수사였던 왈프리드 수사가 네. 축구를 통한 사회봉사라는 기치를 가지고 창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구를 통해서 사회를 봉사하겠다. 약간 축구 선교팀인 거죠. 그렇네요. 성당 축구 선교팀. 근데 보통 유럽에 그런 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맞아요. 지난번에 봤던 그 영상에서도 찍었던 영상에서도 그런 게 많았었고. 토트넘이라든지. 예. 네. 자, 그래서 셀틱을 이제 창단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일랜드 대기근 때 글래스코로 대거 이주한 아일랜드 이주민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그런 어떤 창단 역사 속에서 셀틱의 서포터들은 네.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이주민들로 채워졌대요. 아, 완전 그냥 그쪽. 예, 그러니까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글래스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사회봉사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이제 셀틱 팬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셀틱의 엠블럼 역사만 보더라도 네, 예. 지금은 네이클로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네. 초창기 엠블럼은 십자가로 되어 있는, 카톨릭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켈트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로. 예,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브레이브하트. 네. 예, 안 봤습니다. 멜 깁슨 나온, 저도 본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그런 그 종교 갈등,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갈등 가운데서 아일랜드가 카톨릭이고 이제 청교도 쪽인 잉글랜드 이쪽이랑 지방에서의 그런 갈등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뭐 같은 가톨릭이니까 네. 이렇게 셀틱이라는 팀을 통해서 하나가 된 거고. 네. 자, 그러면서 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반감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카톨릭 팀이 만들어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아유 나와야지 하나. 예, 영국의 그 충성파 스코틀랜드인들이 그쵸? 예, 셀틱 창단되기 이전에 글래스고 지방에서 지역 연구를 두고 있던 레인저스 팬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팀이 붙을 때는 그냥 축구 경기란 게 아니라 종교. 사실 그렇게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네. 또 이게 역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입을 해보니까 감정이입은 되네요. 네, 그런 옆에 뭐 어려움들이 저기 그 저기랑 한판 한다고 하면 우리 더세움 축구팀이랑 아무튼 예, 그러면서 이겨야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를 계기로 두 구단의 갈등이 많이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요 색이 조금 이제 옅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역으로 인한 것보다는 종교 전쟁으로 좀 갈리게 됐대요. 종교로. 예, 종교로. 그래서 셀틱은 단 한 번도 개신교 신자 입단을 막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기성용 선수가 입단을 할 때 그렇네 개신교. 지역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요. 스코틀랜드 언론에서 네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한국의 프로테스탄트가 네. 셀틱에 입단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걔네 입장에서는 그쵸, 이게 그렇네. 굉장히 이렇게 카톨릭 색채가 강한 구단에 개신교 신자가 왔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됐고요. 잘해서 다행이네. 그쵸. 근데 반대로 개신교 신자가 아닌 선수는 레인저스에 입단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레인저스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배타적이었던 거죠. 교회- 보수적이었던 거죠. 등록한 사람만 뛸 수 있는. 네, 약간 신자들만. 네, 그런 그건 거였죠. 좀 아쉽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어떤 에피소드로는 네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963년에 네네. 이 팀에 입단했을 때, 영입되었을 때 네. 이 구단에서 아내가 카톨릭 신자라는 것 때문에 좀 레인저스. 레인저스 구단에서 구단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좀 어려움을 많이 줬다. 약간 사상 검증을 하네. 예, 기독교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자서전에 썼다라고 네. 합니다. 한번 저도 자서전이 있는데 읽진 않았다. 한 10페이지 읽다가 원서 읽다가 말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더비가 네. 굉장히 그 종교 갈등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자꾸 보면서 이런 좀 자료들을 찾고 하면서 굳이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모 존스톤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셀틱에서 레인저스로 이적을 했대요. 원래 이런 더비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하면 난리 나거든요. 옛날에 루이스 피구라는 선수가 그쵸. 바르셀로나에서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 갔을 때 약간 선 넘었다. 팬들이 네, 경기장에서 돼지 머리 집어던지고 네, 막 그랬었거든요. 뭐 솔 캠벨 이페로 따지면은 뭐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간 그렇죠. 지역 라이벌로 그 유다라고 막 부르고 해요. 배신자. 맞아요. 거의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이적을 했는데도 환영받지 못했대요. 왜냐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네네. 배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환영하지 않고 미움을 샀다라고 합니다. 우린 개신교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올드펌 더비 때 네네. 이 존스턴 선수가 그 역전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사랑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원래 진짜 네. 이게 참 좀 그런데 축구라는 게 뭐 논란이 많았고 맞아요. 뭐 말이 많았고 네. 해도 골 넣으면 약간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면 되게 그게 많이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 게 맞아요.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여튼 이 올드펌 더비는 지금은 많이 이제 희석을 시키는 노력들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결승전에서 막 이제 이렇게 승부가 판결이 나면서 뭐 심판도 협박하고 막 선을 넘은 거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협회에서는 앞으로 경기 전 네. 음주하지 못하게 낮 시간으로 무조건 올드펌 더비는 네. 오전에 한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절대 안 한다. 아.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리그 우승의 결정적인 이 분수령이 되는 그런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둘이 안 만나도록 일정을 변경을 시켜놨대요. 아예 시즌 초에 만나든. 아, 그 정도로 열정적인가? 네, 그 정도로. 원래 보통 흥행과 네, 결국 흥행 이퀄 돈이거든요. 네, 그런 거를 협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네. 이렇게 배치를 좀 이렇게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 그거를 아예 못 만나게 할 정도면 이게 진짜 사회 문제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의미네요. 둘이 만나면. 예, 둘이 만나면. 예, 어떤 뭐 쉽지 그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얌전해진 상태다라고는 하고 네, 있는데. 요즘도 예, 그 좀 열정적인 일명 뭐 울트라스 예, 이런 분들은 뭐 이번에 작년 기준 나폴리랑 프랑크푸르트 챔스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와가지고요 나폴리 시내 불 질렀어요. 그러니까 차가 아니, 터지더라고요. 이게 축구인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그 유럽 가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공부하다 보면 아, 네. 왜 이들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는가 맞아요. 이런 것도 뭐 볼 수 있는 심지어 것 같아요. 그거를 다른 팀에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수원 삼성이 베이징 고안이랑 축구하는데 서울 FC에서 그 베이징 고안 팬들한테 야, 이 거리에다 부질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축구가 네,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뭐 관련돼서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뭐 네. 총평을 해보자면 우리도 이렇게 추석 명절에 굳이 연간을 시켜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안다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좀 자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좀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쵸. 이 축구에서 이런 게 없어요. 심지어 여기 뭐 레인저 오늘 딱 샘플이 좋아요. 셀틱 대 레인저스. 네, 기독교와 천주교. 네, 어찌 됐든 신앙이 있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분들께서 좀 더 이렇게 관용적이고 서로 이렇게 사랑했으면은 서로의 그걸 인정해주면서 진짜 올드펌 친구가 됐을 텐데 사회 문제까지 일어나니까 이게 좀 아쉬운 거죠. 뭐 축구는 축구대로 이렇게 좀 달리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좀 뭐 우리가 뭐 이걸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 역시도 명절에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많은 분들 만나요. 그리고 또 라이벌도 있어요. 예, 뭔가 그런 네. 관계 속에서. 맞아요. 네. 사촌들의 라이벌들도 그쵸.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좀 포용해주고 네. 사랑해주고. 그렇죠. 이번 명절에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저는 아이 둘과 함께 네, 그 뭐 좀 낚시도 그쵸. 하고 네, 캐나다에 나이 자매가 가 네 있으니까. 아이 자매가 캐나다에 이제 선교하러 가니까 예, 네. 그 아이들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아 네, 네, 화이팅! 맞습니다. 화이팅! 파이팅입니다. 자, 어쨌든 추석 명절 맞이해서 오늘 종교 전쟁으로 번진 축구 이야기, 네. 셀틱과 레인저스의 올드펌 더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축구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또 찾아오셔서 같이 네. 저희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좋아요. 예, 같이. 저희 매주 하고 있고요. 네, 뭐 국대 이야기라면 언제든지 네, 네,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한번 밥 먹으면서도 축구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그렇죠. 같이 축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축구로 그렇죠. 하나 되는 것들. 아 축구 전 특히 이건 있어요. 축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생각은 맞아요. 다 다를 수 있는. 왜냐면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네. 존중해주면서 그쵸. 같이 어색한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또
다양한 콘텐츠 준비해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고 예. 오늘 축구 전문가 우리 이밀균 형제님 예.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예,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추석 네. 잘 보내세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